어떨 땐 각박한 도시를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멀리 여행을 온 것 같은 여유를 느끼곤 하지요. 진짜 세상을 만나는 건 이렇게 작은 쉼표 위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화성이 그런 곳이 될 것 같군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벗어났을 뿐인데 눈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초원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좋으네요. 살면서 이렇게 넓은 대지의 가운데에 서 봤던 기억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래는 바닷물이 차 있던 그 바다 밑의 땅이었는데 댐이 생기면서 이제 바다에 바닥이 드러난 곳이라고 그래요. 가끔 보면 저기 저 볼록볼록 산이 올라와, 산처럼 동산처럼 보이는데 저게 옛날에 이제 섬이죠. 저게 물이 나왔던, 물이 빠지면 섬이 나오고 물이 들어오면 차고. 원래 바닷속 땅이었던 곳이 1994년 시화 방조제가 생기면서 무트로 드러난 건데요. 땅은 아직 짭짤한지 염생 식물들이 자라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리는 초원이 됐답니다. 섬이었던 곳에서 1억 년 전 보물도 발견이 됐고요. 자, 공룡 알 화석이라는데 요건가 보다. 그죠? 저기 박혀 있는 것들, 약간 짙은 회색 나는 것들이 이게 공룡알, 생각보다 안 큰데요. 그런데 공룡이 뭐 10m, 20m짜리도 있는데 그 공룡에 비하면 알이 한 이만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땅이 드러나며 공룡알 화석이 200여 개나 발견이 됐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곳이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였다는데 1억 년 전의 일이라니 기분이 묘해지네요.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그만 알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먼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건데,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인생 하나,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겠죠. 제가 가진 그 불치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멋진 광경을 보면 음악이 떠오르는 거. 참, 고칠 의사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넓은 땅과 풀을 보니까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 가운데 라임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죠. 따라라라리리리리리. 경기도 해안선의 70%가 화성시에 속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바닷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옛날 궁궐에서 관리하던 땅이 많아서 궁뜰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궁평항. 얼마나 좋으면 나라님도 탐을 냈을까요? 지금도 이곳은 국가 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어선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갈매기가 많아졌습니다. 네, 갈매기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 배가 들어올 시간인가 보네요. 어디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애들은?
이야. 네, 그럼 선착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수고 많습니다. 아유, 수고 많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동티모로에서 왔어요. 어디? 동티모로. 아, 동티모로. 아, 그렇구나. 수고 많이 하세요. 네네. 아, 요 녀석들 봐라. 잔뜩 먹고 딱 쉬네. 이 녀석들도 배가 부르면 늘어지는군요. 갈매기는 날아야 맛인데.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도 이쁘긴 하겠지만 날개 펴고 날 때가 아니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내가 새우만 들고 있으면 아마 다 덤빕니다 일로. 그리고 여기다 던지면 그걸 탁 채갖고 먹는데 아마 새우 봉지만 혹시 부시러 꺼내도 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아유, 생각보다 똑똑한데요? 예, 안 속네. 한 속아가지고 이제. 배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뭘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어서 악수도 못해. 여기 네. 저 탤런트 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꼴뚜기. 꼴뚜기예요. 네, 이거 나는 맛있는 뭔가. 꼴뚜기 맛있죠. 아이. 아, 꼴뚜기구나. 근데 여러 가 섞여 있네요. 네. 아까 저기 여기 좀. 밴데이 같기도 하고. 그 전어. 전어. 가을 전어인데. 이거는 이거 뭐지? 병어. 병어. 내가 병어 이건 조림 새우. 좋아하거든요. 병어는 금방 알잖아. 네, 잘하죠. 아유, 병어 맛있죠. 여기 건 다 맛있어요. 금방 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싱싱하고 어. 이거 먹다 딴 거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노래? 그건 뭐야? 이거 대하, 자연산 대하. 주시는 거야? 너? 아, 이거 하나 갖고 하나 뭐야? 10,000원. 하나 하나 10,000원.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이거 하나 더 주면 10,000원. 아니, 감사하긴 한데. 야, 그냥 껍데기가 생으로 이거 주시면 돼. 끝내준다. 세 마리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지. 아, 이거 세 어떻게 마리 먹어요? 하면 3만 원. 아, 예. 아이고, 놓치면 안 돼. 세 마리 가지고 3만 원만 주세요. 알았습니다. 자, 초장 저기 차에 있어. 아니 좀 있어요. 그래요? 밥 쓰실래요? 하하, 이거 참 난감하네요. 제가 입맛이 조금 촌스러워서요. 가져가서 잘 익혀 먹겠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갈매기 떼가 또 나타났네요. 얘 하나만 던지면 난리 난다. 하하, 이 녀석들. 이번엔 진짜다. 헤이! 아하, 또 꼴뚜기는 안 먹는군요. 아야야야야야. 먹네. 이거 한국말 빼 몰라 영어로. 한국말 빼 모른다고 해 그럼 몰라. 아, 모른다고? 여보세요. 중학을 안 갔대. 아, 공부를 안 했구나, 애들이. 아이. 네, 마침 어선이 들어옵니다. 저 배는 뭘 잡아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아, 꽃게 잡으러 갔다고. 잡았어요? 네, 조금 가게 쓸 거. 아하! 이야, 아주 실합니다. 가을 꽃게 참 맛있죠? 아, 이 정도면 많이 하셨네요. 예, 네? 많이 잡은 편인데. 가서 택하게 하나. 아, 그럼 가게도 하세요? 네, 저희 수산물 집판장에서 와이프가 가게에서 그럼 요리 팔고 네, 이거 이제 갖다 줘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 얼마나 합니까? 오늘 시세는 한 25,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한 15만 원 있어야 되네. 그렇게 따지. 하죠. 네, 그래요. 이 싱싱한 게를 내가 이게 참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둘 수가 없네. 네, 배점 이거는 팔아요, 서비스예요? 어때요? 이건 와이프 인연은 갖다 주면 와이프가 그냥 서비스로 줄 때 있고. 감사합니다. 이곳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수산물 직판장. 항구가 커서 그런지 뭐 규모가 굉장합니다. 서울의 그 큰 수산시장 못지않은데요.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살 수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합니다. 저도 오늘 꽃게는 내가 꼭 맛보고 가겠습니다. 마침 항구에서 만난 선장이 꽃게를 내려놓네요. 갓 잡아온 거라 싱싱하죠? 아, 이분이 수산물 가게 운영한다는 아내분이시군요. 매일 남편이 장사 미천 두둑하게 마련해 주니까 든든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이게 많이 들어오면? 예, 많이 잡으면 좋죠. 이게 며칠 만에 다 팔려요? 요거는 하루 만에요. 이게 오늘 팔 물량이에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가요? 잡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손님들이 전부 손님들이 많이 사가서요. 왜 나는 이런 걸 몰랐을까? 좀 먹어야 되니까 네.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오늘 많이 드시고 가요. 제가 예, 또 예, 많이 예, 끓여드릴게요. 진짜 이런 데 오기 쉽지 않으신데. 맞아요. 우리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좋은 거 많이 주세요. 제가 해산물 중에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대맛 조개. 이거 정말 맛있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 2개. 이거는 사실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대맛이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이것저것 골라 담아주면 남편 봉원 씨가 손질을 해주더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네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요? 그냥 어떻게든 뭐 어떡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동네에 네. 이 사장님이 중국 배우, 홍콩 배우인 줄 알았다고 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모습이 있어. 네. 그죠? 네. 누구 아무- 닮았다고 그래요? 뭐 닮았겠어요. 그냥 뭐 안재현이 닮았던 얘기도 하고. 왕조연? 네. 홍콩 배우? 네, 뭐. 아니 근데 예. 그 모습이 있어요? 눈이 크니까 그러겠죠. 아니 그 모습이 참 굉장히 아니 아내분이 궁평항에서 왕조현으로 불린다네요. 대만 출신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원래 장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애기만 키우다가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바다로 갔다가 애기 아빠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뭐 이것저것 진짜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바다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20여 년 전쯤 남편의 고향인 궁평항으로 왔다는 조목 씨. 처음엔 비린내 가득한 수산시장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지요. 장사 수완이 참 좋다 했는데 다 고된 세월 덕이랍니다. 처음에는 왔을 때는 제가 일을 해보지를 않아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됐어요. 뭐 좀 성격이 좀 활발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뭐 손님들 지나가면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언니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뭐 차츰차츰 또 변해 가더라고요. 잘 버텨준 아내 덕분에 그래도 고향 바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봉원 씨. 지금은 어복이끼로 소문난 천생 어부지만 봉원 씨 역시 다시 돌아온 바다에 익숙해지기까지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사고도 많이 당했어요. 진짜 바다에서 뭐 배 타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제 그러면서 막 장사 같은 것도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봉원 씨가 바닷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온 바다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을 잊지 못해서라네요. 당구장에 그거 했다가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딱 호프집 한다 그랬다가 쫄딱 망했어. 여기 내려오게 된 거죠. 배 탈 생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갈 생각으로 잠시 시골에 가서 좀 있다가 올라간다고 했다가 눌러 앉은 거죠. 여기. 바다에 좀 며칠 나가 보니까 그래도 고향이라고 편안하더라고요. 여기가 바다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냥 여기에서 눌러 앉자.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는 얘기도 더 들어보고 싶고 마침 밥대가 돼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부위로 또 드려야지 또. 네. 찰져요? 네. 찰져. 그리고 꽃게가 달죠 요즘에 또. 요거는 요건 매양잎 매양잎 뻘낙지. 뻘낙지. 요거는 종간애로 하나씩 잡는 낙지. 살짝. 서울에서 드시기 힘든 거예요 이거는. 예. 왜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이 낙지는 도시까지 갈 게 없어요. 예. 오늘 낙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아유, 이 귀한 걸 오늘 제 입이 아주 호강합니다. 부드럽네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만날 때 왕조연이라는 배우가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때 한참 홍콩 영화들 근데 진짜 예뻤었거든요. 예뻤어요? 왕조연처럼? 예. 20대 초반에는 많이 들었죠. 그렇군요. 네. 그 여지껏 이어져서 지금 궁평동의 왕조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생머리고 네. 그랬었으니까. 직구도 뭐 아직도 예쁘지만 지금도 이뻐요? 네. 없으시죠? 이게 무슨 소리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장님은 이제 좋을 줄 몰라도요. 이제 부인께서는 그런 생활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바닷가 생활이. 그겠죠. 뭐 바다는 여기 내려와서 처음 봤으니까. 예. 아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나려고 하는데요. 옛날 생각하면 다 눈물 나요. 그럼요. 예. 많이 진짜 어려운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내려와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제 진짜 뭐 악착같이 살았죠. 뭐 바다 생활도 하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갯벌에도 나가셨다고. 네, 바지락 잡으러. 그러니까. 주책이네요. 생각하면 눈물바람인 시간들이지만 다행히 남편이 저목 씨의 고생을 잘 헤아려 준다네요. 한 50평 되는 밭에다가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놨죠. 그래갖고 좀 키워갖고 그냥 그 프랭카드 꽂아갖고 해놨지. 사랑하는 오기 생일 축하해. 당신에게 뭐 코스모스 밭을 뭐 선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와이프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지금이야 와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저는 몰랐어요. 이제 딸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진짜 이벤트 해준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진짜 다 심어버렸더라고. 굉장히 좋았죠. 감동이었죠. 뭐 솔직히 내 평생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접해봐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야죠.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는 좀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내려놓으려고요. 네. 그래야 뭐 좀 못했던 것도 뭐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다 살아계세요? 예, 예.
여태 그런 걸 못했어요. 그렇죠. 생신 때 뭐 이럴 때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해보려고요. 한 5년 정도? 5, 6년 되면 이제는 접으려고요. 이제 그때는 그래도 부부의 고됐던 날들이 있어 오늘의 행복이 있는 거겠지요. 궁평항에서 돌아 나오는 길. 지금 여행에 누리는 편안한 풍경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까? 생각해 보니 꼭 가봐야 할 곳이 떠오릅니다. 혹시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일제강점기 화성의 제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너무나 잔인했던 사건입니다. 화성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어느 곳보다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화성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했다니 대단했습니다. 결국 일본 순사 2명을 처단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대규모 무력 항쟁으로 번졌다는 화성의 독립운동. 아, 이렇게 얼굴이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네요. 아마, 이렇게 사진이 남아있다는 거는 그 당시 민간인들이 사진 찍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아마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형무소에 갈 때, 그때 사진 제작한 게 아닌가. 송산 서신에는 홍씨들의 집성촌이고, 이게 성씨들이 마을마다 달라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느 마을 집안의 어른이 나서면 따라서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닌가. 그 당시 화성이라면 대부분 평범한 농민들이었을 텐데 아마도 나라 잃은 민족의 분노와 서름이 있었겠죠. 가슴이 먹먹해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화성의 무력 항쟁은 결국 일제의 끔찍한 보복으로 돌아왔다고 하지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로 모아 가두어두고는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무려 23명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잘 알아야 되풀이하지 않겠지요. 제암리 사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때 제암리 교회에다가 교인들만 모이게 했던 거죠? 아니죠. 그 그러면? 동네 사람들, 남자들. 아, 동네 사람들을. 남자들, 뭐 16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 다 교회로 모여라. 왜 어떤 명분으로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뭐 사과할 일이 있다 또는 전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다 모이게 했다는 거죠. 네, 일본 사람들 만행이죠? 네,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화성 지역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국에서 일본인 순사 경관이 죽은 데는 지금 화성 지역이 유일해요. 그러면 어디를 칠 것이냐 얘네들이 했을 때 여기 이제 제암리 고주리가 독립운동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제암리에 독립운동 근거지가 있으니 네네. 걔네들 표현대로 박멸을 해야 된다. 아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역사가 된 분들과 미처 역사가 되지 못한 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겠죠. 이 저수지가 아주 명물인 것 같네요. 낚시터 자리가 있는데 폐쇄된 것 같기도 하고. 화성 만세길 3.1. 3.1 운동 당시에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어느 마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움직이던 이 주민들과 마을을 지나면서 뭐 30명에 시작해서 나중에 2,000명까지 합세해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그 길입니다, 이게. 근데 묘하게도 그 둘레길이 돼 있는데 31km예요. 만세길은 이 지역에 아주 자랑스러운 그 선조들의 그런 길이죠.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복원했다는 3.1운동 만세길. 리본을 따라 걷다 보면 독립운동의 흔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이쁘네요. 개인 정원 같기도 하고. 아, 3.1 만세정이구만요. 이 동네는 3.1운동과 그 독립운동에 대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 찬 곳이고, 아, 이게 만세길입니다. 제가 볼 때. 그죠? 이 길을 쭉 돌면서 새를 불려서 차병혁 선생의 생가군요. 화성의 3.1운동을 주도하신 분의, 예, 그렇군요. 아, 만세뜰이구나, 여기가. 예, 만세 야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구나. 받치고 있는 건 뭘까, 이게? 제가 걸음을 멈춘 이유요? 오, 누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얼굴이 뵙던 사람 같아. 아이,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람 사는 집이에요? 저한테서 살고 네네. 내가 그냥 답답해서 만나 여기서 지내. 여기는 무슨 집이에요? 그쵸, 혹시 그 옛날에 행랑채 차 선생님 독립운동하신 분의 생가가 이 건물인가요? 안에 있는 건 헐내고 다시 짓고 네네. 이거는 여태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아, 행라는? 아, 그럼 몇 년 된 집이에요? 100년이 넘었겠네요. 100년 넘었겠죠. 할머님은 연세 어떻게 되세요? 90? 이제 뭐 나이도 기억 못해. 아, 이렇게 하다가 90까지 쉬고 그다음부터 안 세세요? 좀 앉겠습니다. 앉으세요. 아, 춥지 않으세요? 오늘 바람이 좀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아니요, 저 뵙던 사람인데. 아이,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 아하. 아, 기억이 아주 다 없어졌는데. 저는요, 네. 그 텔레비전에서 응. 그 연기하는 배우의 탤런트예요. 거기서 봤나? 네네. 아니, 나 이- 이거요. 이 동네에서 사셨어요? 아니면 딴 데서 시집 오셨어요? 시집왔지, 그럼. 어느 대구로 독립운동한 집으로 시집 오셨어요? 그건 모르고 그냥 시집왔는데 이 집이 독립운동. 이 지역에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넓으니까 여기서 3.1운동 만세 부르고. 이 방에 모셨어요. 아, 누가 어떤 분이요? 독립운동 때. 하시는 분들이 시집 오셔서 그러면 며느님이니까 뭐 손주 며느님이니까 그래도 식사 대접하고 뭐 하셨겠네요. 4번을 모셨어도 이제 그러면 연세가 예. 나이가 나이가 왜 90이 넘었는데. 넘었지요. 아유, 지금 이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게 나의 소원이요. 예. 그랬더니 소원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 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예. 힘들지 너무 오래 이렇게 혼자 사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네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게 이제 소원이요. 근데 여길 좀 더 지키셔야 되나 봐요. 그렇죠. 예.
화성 독립운동가의 생가 중 유일하게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차병혁 선생의 집. 곳곳에 낡은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건 이 순우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일 텐데요. 그 시할아버님 은 어떤 분이셨어요? 애국지사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관대하시고 내가 표현을 다 못하지. 그분은 저기 놀고 잡수는 분이 아니요. 그저 움직이셨어. 뭐 농사일 같은 거는 안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 집안 구석구석 치시고 뭐 이런 거 잘하시죠. 연세가 있어 기억마저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이곳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마냥 고맙고 반가운 어르신입니다. 예? 그 감은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담가줘. 가져가요? 가져가. 두고 먹어. 아 이렇게 다니다가 오는 사람들은 좀 주고 그러세요? 줄 사람은 주고 그렇지.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아침 8시에 나와 툇마루를 지키다 오후 5시쯤이면 안채로 들어가신답니다. 들어가. 생가의 툇마루가 어르신의 직장인 셈이지요. 정은 넓적감이요. 난 들어갈 거예요. 아유. 나 필요 없으니까 원하면 따가지고 가. 집에 혼자 남은 어르신에겐 풍년인 감도 필요 없게 된 거지요. 90의 나이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진 몸. 그럼에도 매일같이 내려와 툇마루를 지키게 하는 힘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겠죠. 집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3.1 독립선언서가 어르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 광복회 30년사. 광복회 30년사. 30년 역사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이걸 주신 거구나. 그럼 애국지사라고 준 거지 다. 이거 보면은 광복회 30년 역사 알지? 이 광복회 30년 역사가 어떻게 됐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기억도 못하지 이제. 대암교회가 거기 뭐 슬픈 역사가 있죠. 그럼 몇 년 되셨어요 여기 나가 계신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조금씩 생기는가 보네요. 그거 한번 폐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짝짓기? 아이 싫어 아이씨. 왜요? 그것도 몰라요 여태. 저는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고스톱도 치세요? 그런 거 못해요. 아 못해요. 네, 이거 한 가지 짝 맞히는 거. 아 같은 그림? 예? 짝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이놈하고 갖고 그거 하시는 거죠? 그거 어떻게 어떻게 몰라요? 모르죠. 이놈하고 같은 놈이 어느 놈이에요? 이거 아 이놈이네. 그리고 이놈 이렇게 갖고 아 이거 하신다고? 짝 맞히는 거지. 예. 이거네요, 그죠? 이거하고는 아유 잘하시네요. 아이 그거 못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는. 이거네요. 아니 이걸로 세월 보내는 거요. 아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매죠. 매도 매갖고 매갖고. 이거는 콩쌀이 콩쌀이. 이건 이름이 좀 안 좋죠? 똥. 네, 똥. 별 이름이 안 이쁩니다. 변 할까요, 변?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찾아오는 이들한테 오래도록 독립운동과 얘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아유, 지나가다가 할머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손 한번 잡을까요? 예, 손이 차요. 장갑 끼셔야 되겠는데. 네네네. 안녕히 계세요. 예. 참 아름답고 좋아요. 편안하고. 예. 어르신, 화투 짝 맞추러 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한 젊은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꽃도 한 다발 샀고요. 화성에 만약에 간다면 어떤 젊은이에게 이 꽃을 바치고 싶다, 꽃을 전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침 이번에 그 화성을 여행하면서 꼭 거기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꽃을 선물할 땐 받는 이를 떠올리며 늘 설렜는데 오늘은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 젊은이를 제가 오늘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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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을 사세요? 예. 오래 사셨습니까? 예,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여기 화성 이번에 여행하다가 예. 올해 1월 달인가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예. 그 현장이 이 근처 아닙니까? 저 위에 있습니다. 어디쯤입니까? 여기서 지금 가시면요. 네네. 여기 지금 달 있는 데서 예. 한옥집 있는 데서 거기 논틀로 건너가시면요. 네네. 그 파란 집이 이장님 댁이고 네네. 그 바로 위에서 사고 난 현장입니다. 아, 그날 계셨어요? 예, 여기요? 제가 마을에 관해서 아줌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네네. 막 폭 쏟아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전쟁 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 그래가지고 정도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불났다고 네네. 동네 주민들 가서 좀 협조 좀 바란다고 네네.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저 자세하게 알려면 이장님 만나셔야 이장님? 예,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예요? 요쪽 다리 아무래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웃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올해 1월 뉴스 기사에서였습니다. 화성의 한 야산에 불기둥을 일으키며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사고 소식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가는 젊은이는 그 전투기의 조종사였습니다. 공군은 해당 전투기의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순직한 조종사가 조종관을 끝까지 잡은 채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까지 비상 탈출을 하지 않았던 심정민 소령. 몇 초의 순간의 그 선택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먼저 살리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 순간에 이 마을에 떨어지지 않고 내 한 몸을 바치겠다는 판단 내리는 것은 역시 군인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닌가.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군인인데. 부모 마음은 매한 가지다 보니 더 가슴에 사무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 아래 어떤 어르신에게 여쭤봤더니 이장님 만나면 된다고. 아유, 반갑습니다.
댁이 여기세요? 네네. 아이고 준 어르신들은 조금 주위에 사시는. 이장님의 안내를 받아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는데요. 이장님 댁, 이 댁.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조용한 마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마을 주민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서 여기 목사님 댁에서는 아마 예. 한 50m 거리가 한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네, 네, 한 아, 50m 그래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때도 이 교회가 다 있었군요. 예예예. 이제 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유, 그럼요. 계셨기 뭐 때문에. 직선을 왔으면 예. 뭐. 사고 현장과 불과 50여 미터 거리. 심정민 소령이 조종간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죠. 목사님.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때 교회 목사님 계셨어요? 저희 식사 중이었죠. 1시 40분이라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놀랬죠. 식당에서 저희 4층 호텔에서 놀랐죠, 소리가? 엄청 났죠. 폭탄. 비행기가 왜 이렇게 낮게 뜨나 처음에 그랬어요. 쏵 소리가 오니까 그 접근하는 소리겠더니 눈이 이제 폭발음이 나니까 거의 뭐 건물이 이렇게 휘청하는 느낌처럼 그 폭발이 일어나. 거리가 나고. 예.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서 불났죠. 그러면 뭐 이 교회는 뭐 거의 불 붙는 줄 알았죠. 실제로 불이 내려오면 붙을 수 있는 위치인데 불 붙기 전에 일로 예. 떨어질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심소령이 네네. 아마 끝까지 이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 하고 교회하고 저쪽 집 사이로 이제 들어오는 코스를 잡은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네, 만약에 그냥 본인이 그 전에 뭐 이렇게 튀어버리거나 그러면 뭐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갈지 비행 모르는 방향이 거의 뭐 비행기 크기로 봐가지고는 예. 거의 뭐 비껴가듯이 지나가거든요. 더러운 사람 하나가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니까. 좀 젊은 나이에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심성이나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기사를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스크래트 봤는데 네네. 우리 아들하고 뭐 비슷한 나이에 동년배 젊죠. 네, 그러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심소령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저희 걸 같아요. 저희 같아요. 저희가 그 이렇게 나중에 그분들 간 다음에 네. 제가 치우다 보니까 파편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제가 꽃을 놓고 기도했었죠. 네. 그리고 한 의로운 젊은이의 희생으로 오늘을 얻은 부부는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를 한다는군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심정민 소령의 희생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눈앞에 민가가 보였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 순간 얼마나 갈등했을까. 아, 여기군요. 예. 빛바랜 조화 한 다발이 네. 그곳임을 알려주네요. 아이고. 그게 뭐 기념을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의 현장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지금도 경복을 이제 비행기 소리는 많이 들려요. 네, 가끔 이제 여기 지금도 아직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마음으로 고귀한 영혼이 쓰러져간 자리를 어루만져 봅니다. 이 발걸음이 부디 위로가 되기를. 아, 고맙습니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있어서 저 꽃이 시들기 전에 또 누군가 와서 꽃을 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있기에 화성의 풍요로움이 더 아름답고 마땅하게 느껴졌던 하루. 부디 누군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잘 지켜나가길 바라봅니다.